안녕하세요. 국내 미국 조기유학 전문 1위 나무유학의 필립 과장입니다.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가을 학기 지원이 한창인 시기라 저를 포함해서 이제 나무유학 가족들은 정말 하루하루를 현재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더라도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좀 더 정확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국공립과 사립학교의 전체적인 비교를 했다면 오늘은 미국 사립학교 선택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내용들이 무조건 절대적인 내용은 아니다 보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는데 고민 중이거나 아니면 학생 본인 혹은 내 아이에게 맞는 학교 선택을 추천받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K-12 학교는 가능하면 피하자입니다. 이 말은 맞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틀린 사실도 됩니다. 제가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꽤 많은 미국 내 명문 학교들은 사실 K-12 학교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일반적인 K-12 학교들은 중간에 입학할 때 다른 친구들끼리 저학년부터 쭉 같이 공부를 해왔던 터라서 서로를 너무 많이 이제 알고 있고 혹은 친해져 있다 보니 그 틈새에 쉽게 스며들기가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도 있지만 만약 제가 유학 시작을 9학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9학년부터 시작하는 학교를 반드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교사대 학생 비율이 낮은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미국 공립학교가 보통 교사대 학생 비율이 1대 40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의 사립학교가 보통 평균적으로 1대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딩스쿨이 1대 5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중에서도 특히 보딩스쿨이 좋은 이유는 숫자로만 봐도 이거 사실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보딩스쿨 예산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 사립학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교사대 학생 비율이 낮거나 혹은 1대 10 근처인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비종교계 학교입니다. 네, 우선 비종교계 학교들이 학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혹시 이 부분도 예산이 편하시다면 데이스쿨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비종교계 학교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이유는 종교 수업 자체가 물론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 다음에 종교 수업 시간에 우리 입시를 치르는 고학년들은 다른 주요 과목들을 더 들을 수 있다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AP 테스트를 수강 신청하지 않아도 허락해주는 학교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 9학년, 10학년에 유학을 간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AP 수강 신청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AP 과목은 최소 4개에서 혹은 8개 이상을 맞춰야 하는데 수강 신청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면은 몇몇 일부 과목들은 시험만을 따로 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일부 학교들은 시험만 따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혹은 아예 불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명문대학에 진학의 꿈이 크다면은 반드시 이 항목은 체크를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커리큘럼을 내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해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소재의 국제학교들은 보통은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재학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학년마다 AP 과정을 3과목씩으로만 제한을 한다라든가 혹은 졸업할 때까지 AP 과정을 8개로 제한을 하고 추가로 미국 대학 지원 개수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도전적인 커리큘럼을 흔쾌히 허락해주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단,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영어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들만의 이게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현재 사회의 교육과 과연 맞는 건지, 네. 그런데 이 얘기는 좀 깊이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능하면 고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 이하인 학교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천서와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우선 미국 탑 대학들은 추천서를 통해서 이제 진짜 학생 혹은 가짜 학생을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학교들은 보통 운동이 강세인 장종도 굉장히 많지만 아무래도 규모가 너무 큰 학교보다는 학생 수가 작은 학생일수록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천서를 받을 확률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7번째는 학비가 4만 불이 넘어가면은 그냥 좋습니다. 학비가 우선 4만 불 이상이 된 순간부터는 내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부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학교가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학교를 선택을 하고 싶다면 토플 100점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째는 ESL 과정이 없는 학교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 ESL 과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학생들이 많다는 정확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국제학생이 많고 ESL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정규 과목을 못 듣게 되면 그만큼 내가 CP 이후에 Honors 혹은 AP 과정과 멀어지게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국제학생들끼리만 듣기 때문에 현지 학생들과는 친해질 기회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번째는 신설되는 과정이 많은 학교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체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에 맞춰 따라가지 않는 교육기관이라면은 대학 랭킹이라든지 고등학교 랭킹은 실제로 순위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교육 인프라에 투자한 학교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내가 명문대학과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 당연하게도 수학 커리큘럼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을 좀 한다는 우리 학생 친구들은 내가 선택할 학교에 아래에 나와 있는 2가지 과정이 있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11번째는 졸업생 평균 SAT가 높은 학교입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으로 치자면 SAT는 이제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능 평균 점수가 높은 학교일수록 당연히 명문대로 진학하는 학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12번째는 졸업생 평균 GPA가 높은 학교입니다. 우선 주요 과목들은 한 학년에 2과목씩만 수강해준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은 과학에서 많이 이제 좋은 작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과정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해야지 B를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앞뒤 없이 2과목씩 신청하다가 좀 이렇게 입시에서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문가 상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국공립과 사립학교 차이점에 이어서 제 미국 사립학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미국 유학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